자, 이번에는요, 민주당 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과연 브레이크라는 게 있는 걸까요? 계속되는 민주당의 내란 청산 드라이브 폭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이재명 대통령 발언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빛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친이 쿠데타 가담자 처벌 시작이라면서 굉장히 강한 표현들을 썼습니다. 이런 강경 발언 어떻게 좀 해석하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요. 취임하고 난 다음에 대선 때부터 그랬죠. 중도 얘기를 했고 통합을 얘기했습니다.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상당 기간은 그 기조를 유지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명성이 좀 떨어지고 강성 지지층으로부터도 막 환호를 못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바뀐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관련해서 검찰이 어떤 증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집단 퇴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하고 나섰어요. 직접적으로 나선 건 그게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 부분을 기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스탠스를 확 바꿨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왜냐?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 명청 갈등이 있었어요. 네. 명청 갈등이 있으면서 정청래 대표가 어떤 저 왼쪽 끝으로 가서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몰아치면서 지지층으로부터 환호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주목을 덜 받았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문제 해소의 총대 그 역할을 당이 맡아서 해왔단 말이에요. 정청래 대표의 손에 그것들이 쥐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대로 뒀다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정청래 대표한테 끌려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전면에 나서서 나의 이슈를 풀고 내가 모든 전국의 이슈를 주도하겠다. 이렇게 조금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어조로 야당을 더 상대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여러 검찰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크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에 너무 나서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직권남용이 있고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 그 시기가 곧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그런 대놓고 칭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의 상징인 거예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에 가장 주목받은 게 뭔가요? 대장동 항소포기잖아요. 그렇죠. 대장동 항소포기 때 정성호 장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그동안 친명, 그러니까 대통령 강성 지지층에게서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그 좋은 자리까지 줬는데 왜 제대로 나서서 싸우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한순간에 불식시킨 사건이 바로 그 대장동 항소포기였어요. 그거를 정성호 장관이 총대를 맨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대통령의 그 칭찬은 그 부분이라고 봐요. 대장동 항소포기 잘했습니다라는 칭찬이 아니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통령의 이런 언급과 이런 행동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봐요. 네, 이 사법 리스크 해소와 함께 또 계속해서 내란 프레임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인데요. 어제 12월 3일에 국민 주권의 날로 이제 법정 공휴일화하겠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인지 궁금증이 있거든요. 민주당이 이런 걸 참 잘해요. 어떠한 사건이 터졌을 때 그거를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서 이거를 기념하고 마치 문화축제 이런 걸 열어가면서 계속 그거를 확장시켜가고 사람들 기억 속에 박아 넣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민 주권 좋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계엄을 극복한 거는 민주당만의 것이 아니에요. 이걸 왜 민주당이 혼자 사유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면은 국회에서도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 넘은 것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 지금 막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 민주당만을 위한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만의 계엄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이거를 해제를 시키신 거지.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만의 공으로 저렇게 다 가져가려 하는 거.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저는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성명에서도 민주주의를 16번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본인들이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걸 굉장히 부각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은요, 정말
뭐 사과 한번 합니까? 그러니까 계엄이 비상계엄이란 것이 이렇게 어느 일순간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전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민주당의 31번, 그 시점으로는 22번의 탄핵 소추예요. 22번의 탄핵 소추, 예산 삭감한 일방 처리,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정당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그 삭감한 안을 처리한 건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정부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대통령실, 검찰, 특활비 전부 삭감했잖아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그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가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구속 위기에 처한 시점과 정확히 겹친 것이에요.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그런 상황이 다가오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떨어지자마자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을로 가서 당선이 되고 배지를 달고 국회 방탄 뒤에 숨은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당대표까지 된 것이에요. 그 이후에 한 것이 무엇이죠? 본인은 불체포 특권제에 숨지 않겠다고 외쳤지만 결국에 불체포 특권을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렇게 전국이 진행이 되니까 민주당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수사검사들을 탄핵을 하고 장관들을 탄핵을 하고 예산안을 삭감하고 이런 일을 자행한 것이에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왜 본인들은 그런 의회 횡포, 의회 폭주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정권이 단 한 번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본인들도 그런 부분, 민주주의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할 부분은 사과해야 합니다. 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법안들이 계속해서 상정되고 있는데요. 이 모습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좀 전에도 말씀 주셨다시피 전 정권부터 자행된 거예요. 예. 저도 국회 오래 있었습니다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국회에서 자행이 됐죠. 민주주의의 핵심은요, 다수가 소수를 폭력적으로 지배하고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그 소수의 의견을 들어주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화합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건데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절제가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 법사위 같은 경우도요, 국민의힘 간사를 임명을 하는데 다수결로 해가지고 임명을 못하게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이런 절제를 잃어버리면 민주주의는 내부서부터 붕괴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수결이라는 것이 결코 그렇게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다수결은 둘 사이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충돌이 벌어졌을 때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으로 가자는 거지 소수 의견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국회 다수당이라 해서 민주당이 하고 있는 횡포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정치 교과서에 가면은 굉장히 안 좋은 사례로 남을 만한 일들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도 그렇지만 내란몰이를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석, 광장, 슬로건 등 여러 상징물을 연달아서 설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앞에 설치한 비석만도 1억이 넘는 예산이 들었다고 하는데 요즘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재판이 끝나지 않았고 역사적 평가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마치 축제하듯이 국민의 혈세를 통해서 본인들의 치적을 쌓아가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조금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내란몰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지만 그 내란몰이를 하는 이유는 결국 선거에서 이기기 그렇죠. 위한 것이잖아요. 그 선거에서 이기면 이길수록 어떤 역량이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희석되는 것이에요. 검찰은 힘이 더 빠지고 지금 검찰은 해체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의 의회 폭주의 이유, 그 정점에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까지 있는 것입니다. 5개의 재판이 중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없어져야지 이제는 없어져야만이 본인들도 또다시 집권을 하고 영구히 집권을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판단조차 받아볼 수 없다. 우리는 법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그 사법 리스크 자체를 없애겠다. 그리고 입법을 통해서 아직 사법부를 단죄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를 받아내겠다. 이런 심산이잖아요. 그 자체가 뭐냐면 삼권 분립의 세 축에서
한 부분을 무력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수당이 되면 우리가 입법을 통해 무엇이든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민주당은 그 근저에 있는 그런 사법 리스크 해소, 본인들의 집권 이를 위해서 어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유구한 역사 안에 있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 모든 걸 훼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법화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섰습니다. 어제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대통령 면전에서 대놓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갈등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게 갈등을 일으키려는 말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아니 이거는 뭐 동쪽에서 해 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사법제도 개편은 입법부가 함부로 나서서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삼권 분립을 하는 이유는요. 세 권력이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가지고 조화롭게 이루어지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입법부의 권력이 강대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법부를 건드리게 되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장경태 의원 사건만 봐도 어떻습니까? 네. 저쪽에서는 이것조차도 지금 영상이 나와도 오히려 2차 가해를 더 심각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아니 왜 민주당 의원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범죄도 범죄라고 안 하고 그 다음에 저기 검찰이 기소하면은 정치검찰이라고 그러고 판사가 판결하면은 사법농단이라고 그러고 왜 그러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흔들면은 이 나라의 심판을 흔들어 버리면요 앞으로 누가 이거에 대해서 공정하다라고 여기겠습니까? 저는 사법제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스탠스, 특히 지금 이 내란 관련해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묵직했어요. 묵직했고 오부 요인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정말로 큰 주축, 큰 어른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에 걸맞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묵직하게 대통령 면전에서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 더군다나 민주당이 이런 위헌위법적인 입법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꼭 해야 할 말을 했다고 봐요. 조희대 어제 영상을 보니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얘기를 쭉 읽어 나갈 때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일그러져 있어요, 표정이. 그래서 전 그 장면을 보면서 좀 할 말을 꼭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입법 권력이 사법 권력을 우롱하고 어떤 사법 권력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할 때는 이 사법부 특히 대법원이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 근간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저는 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파기자판을 왜 안 했을까? 그렇죠. 그 생각이 또 스쳐 지나가요. 이미 뭐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이 대선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이 사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파기자판을 해서 유죄를 확정했다면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참 하는 또 아쉬움이 또 남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정부 여당의 내란청산 강경 메시지와 입법 폭주 살펴봤습니다. 민주당의 강한 드라이브가 우리 정치권의 사법부에 우리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앞으로 일타 뉴스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